이 내용 중에서 이건 지금 해결했습니다. 여기는 과부족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얘는 중학교 거지만 절대값이 씌워져서 고등학교 때 나온다고 했죠.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. 절대값이 있는 것은 유형 1번에서 4번까지 걸쳐져 있고요.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이든 함수든 풀이법은 정석적인 풀이법은 또 딱 정해져 있습니다. 범위를 나눠서 푼다. 네. 그 절대값식이 도에 따라서 이제 다른 식이 되잖아요. 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배우시면 되냐면 범위를 나누지 않고 풀어도 되는 그런 방식만 배우시면 됩니다.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것은 뻔하니까. 범위를 나누지 않고 풀 수 있는 식은 어떤 식이 있냐 하면은 절대값은 숫자가 있습니다. 이게 등호면은 뿔마로 푸시면 되고요. 부등호면은 만약에 이런 식이면은 사이범위 뿔마 뭐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x는 3에서 -3까지 사이범위 이렇게 쓰면은 바깥범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절대값은 절대값 이렇게 이제 1대1로 대응됐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.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물론 이제 한쪽으로 뺀 다음에 0하고 비교할 수도 있겠죠. 그래도 2대1로 생각하지 않고 1대1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에 절대값이 하나만 더 있어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못 풉니다. 네. 1대1일 때만 풀 수 있는 거고 어떻게 푸느냐. 여기서 2x-1이 뿔마 x 플러스 1 사이에 있다고 푸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숫자는 크기가 명확한데 자 생각해 볼까요? x 플러스 1이 클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더 클까 하면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. 만약에 저쪽이 더 크다면 이거 잘못된 식이고 당연히 잘못된 결과가 나오겠죠.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. 이게 등식이라면 뿔마로 푸는 게 가능합니다. 네. 그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. 부등식이라면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. 부등식을 그냥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모든 게 범위 나와서 푸는 게 적용이 되지만 그렇게 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제곱해서 푸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부등식의 기본에 이런 게 있습니다. 수의 크기가 이렇게인데 제곱했을 때 크기가 꼭 유지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둘 다 양수라면 유지가 됩니다. 네. 그래서 어떤 부등식의 기본 성질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공부하실 때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셔야 돼요. 부등식과 2차 부등식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나중에 2차 부등식은 당연히 익숙해질 텐데 부등식 때문에 놓치게 된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.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. 뭐 이런 성질이 있죠. 그래서 이렇게 푸는데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절대값은 양수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제곱해서 풀어도 괜찮은 거죠. 제곱하는 순간 이제 이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지죠. 그냥 괄호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 2차 부등식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건 2차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죠. 네,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2차 식처럼 생겼는데 x 1창에만 절대값이 씌워진 경우 여기도 이제 x에만 씌워져야지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씌워져 있으면은 또 사용하지 못합니다. 어떻게 풀 거냐면은 네. 절대값 a의 제곱과 a 제곱이 같다는 것을 역용해서 풀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줘서 이제 절대값 x가 문자인 것처럼 치환해서 풀 겁니다. 치환했을 때 치환 범위가 생깁니다. 늘. 그래서 그거는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치환이 안 되겠죠. 같은 모양으로. 뭐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-3과 1로 되는 거니까 절대값 x가 3에서 -1 사이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이제 여기는 여기처럼 3에서 -3 사이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여기는
그렇게 뭐 바깥법으로 풀면은 오히려 틀리게 되죠. 네.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큰 건 당연한 거니까 이때는 해가 모든 실수, 그리고 이때는 3과 마이너스 3 사이, 그리고 공통범위 연립 부등식이니까.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됩니다.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은 그거 자체가 되는 거니까. 네. 그래서 네, 그냥 이쪽을 무시합니다. 부등식에서 그래서 당연한 것은 그냥 지워버린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당연한 것은 해는 모든 실수를 의미하고. 근데 이게 이제 범위 나오지 않고 푸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유형 4번입니다. 795번을 썼습니다. 네. 이제 1대1이 아니에요, 더 이상. 네, 2개 이상의 절대값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. 여러분은 절대값에 대해서는, 절대값은 어떤 단어에 잡혀있는 게 아니니까 절대값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아시면 되는 건데, 절대값이 2개 이상 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줄 아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. 그게 전체에 씌워져 있든 x에만 씌워져 있든 등등의. 네. 이 두 가지가 접근법이 좀 다릅니다. 지금 요것만 설명할 거고요. 이때는 범위 나와서 푸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걸 추천하고요. 그냥 그걸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당연히 범위 나와서 푸는 걸 할 줄 아는 상태가 되고요. 정석풀이법은 꼭 할 수 있는 상태이길 바랍니다. 자,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것은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죠? 절대값 반환이 0이 되는 네. x값을 대입해가지고 네. 그 기울기를 네. 지금 y는 이 절대값 함수하고 y는 사라는 상수함수를 비교해서 하는 건데, 이 그래프 그리기에 중요한 거고, 그때 꺾인 점을 찾는다고 했어요. 그 꺾인 점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, 네, 그 지점 기준이라고 했고, 그 이유가 뭐죠? 범위를 나누게 되면, 네, 1보다 클 때 작을 때, 마이너스보다 클 때 작을 때, 1보다 클 때 작을 때, 마이너스보다 클 때 작을 때, 그러니까 세 가지 범위가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, x가 마이너스에서 1 사이일 때,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등호는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되고, 보통 x를 바라본 데 집어넣는데, 헷갈리면 다 집어넣으시는 게 안전합니다. 네. 그리고 등호를 어디다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것은 나중에 궁금하면 질문하십시오. 이 식이 x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x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알 수 없습니다. 이 식은 x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고 알 수 없죠. 그리고 네, 첫 번째는 이 조합입니다. 이게 1번 조합입니다. 둘 다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. 세 번째는 이 조합입니다. 둘 다 플러스로 나오는 거. 두 번째는 앞쪽이 마이너스, 뒤쪽이 플러스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조합입니다. 이게 두 번째 조합입니다. 이렇게 방정식, 부등식 3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, 또는 함수 그래프로 하자면은 그래프 3개가 나오게 되겠죠. 그래프 3개. 그 이유는 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도 서로 다르거든요. 네. 자, 부호가 바뀌면서 식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래프가 달라지니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기준이 0이거든. 그래서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삼는 거죠. 그때 그래프가 달라진다, 꺾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. y좌표는 이제 여긴 0 되고 이 y 값이니까 0 더하기 2 해서 1,2 이렇게 됩니다.
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대 0이 되는 거고, 그럼 여기는 0, 여기는 2가 되죠. 그래서 이렇게 된다. 그래서 1, 마이너스 1, 2. 이 두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. 그리고 이제 1차 부등식의 절대값 쉬운 거니까 전부 다 1차식이에요. 어쨌든 식은. 그리고 당연히 그래프는 직선일 수밖에 없습니다. 점은 확보했으니까 기울기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. 기울기는 둘 다 양수일 때는 2x, 기울기가 2가 될 테고,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일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x가 될 테고, 그 사이에서는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어집니다. 이게 끊어지진 절대 않습니다. 값은 연속적으로, 여러분 여기다 숫자를 조금씩 집어넣다 보면 값은 연속적으로 바뀌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. 그거하고 y는 4 이렇게 해서, 자, 이 점을 찾습니다. 이 점을 찾는 게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기울기를 알면은 여기가 한 칸에 몇 칸인지 알 수가 있는데, 지금 기울기가 한 칸에 두 칸입니다. 근데 여기 y값이 2차이니까 x값이 1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여기가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다고.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여기도 y값이 2차이니까 x값이 1차이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범위는, 그러니까 지금 등호가 없는 범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되는 거죠. 이렇게 푸는데, 자, 이제 뭐 정석풀법 범위 나와서 하는 거고, 정석풀법 풀면은 범위에 따라서, 그러니까 이쪽 범위, 사이 범위, 이쪽 범위, 미안해요, 이쪽에 여기 이쪽 범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테고, 이때는 x가 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렇게 나올 테고, 이때는 x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 나올 테고, 이때는 색칠된 부분이 1에서 2 사이죠. 이걸 이어 붙여야 돼요. 그래서 정석풀이법보다 그래프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싹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그래프를 추천하고요. 근데 생각해보시면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.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어차피 답이 안 나오죠.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. 혹시 어떤 문제로 그냥 단순히 이 정도 형태가 나왔다면 어차피 양 끝에서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, 양 끝이라는 것은 뿔뿔이나 마마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. 그죠? 어차피 부호가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절대값 전체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. 이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한다. 2x 뿔만 1이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걸 풀면 된다. 이거 푸는 건 너무 쉽잖아. 이거 풀면 답이 나와요. x가 이렇게, 이 답이 여기서 똑같이 나옵니다. 자, 이게 이제 제가 이 절대값이 2차 분식에서 드릴 말씀이에요.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에 여기 개수가 똑같을 때만 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139페이지에 있는 문제, 6문제에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, 자, 796번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까? 797번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까? 안 되죠. 그 이유는 가운데 더하기도 아니고 개수의 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. 798번 될까요? 안 되겠죠. 이유는 개수의 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799번은 될까요? 799번 됩니다. 더하기고 개수의 비가 똑같거든. 개수가 1, 1이어야 되는 게 아니고 개수의 비가 같은데 어차피 양변이 있으니까 나누면은 1, 1 만들 수가 있거든. 자, 800번은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 거고, 여러분 이제
유념하셔야 될 상황 두 가지 나왔습니다. 800복음 같은 상황하고 그 다음에 부호가 마이너스거나 그 세비가 다를 때 어떻게 하는지. 자, 일단은 네, 수 직선이 있습니다. 이게 지금 800번이죠. 그 다음에 좌표가 있는데 1차원 좌표는 뭐 이렇게 표현했다. 원점을 O라고 했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지점을 A라고 했습니다. 그 다음에 P가 있다고 합니다. 어떤 점 P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P가 있다고 합시다. 그때 OP하고 AP 이 거리를 더했더니 4보다 작다고 합니다. 그 위지점이니까 X로 좌표를 잡으시면 됩니다. 이것도 그냥 활용이니까 위지를 잡는다. 식을 세운다. OP 더하기 AP가 4보다 작다. 그럼 OP는 두 점 사이의 거리, 1차원에서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절대값이죠. 이 거리는 x가 된 겁니다. x 빼기 0인데 그냥 x라고 씁시다. AP는 이 두 좌표의 차이고 x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. 왼쪽에서 오른쪽 빼든 오른쪽에서 왼쪽 빼든 상관없어요. 절대값 씌울 거니까. 근데 어쨌든 거리의 차이, 절대값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거리, 차이, 절대값 다 같은 말이죠. 네,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문제도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. 뿔만 2라는 점에서부터의 거리의 합이 4 이하인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. 생각해보세요. x가 만약에 요 사이에 있다면 거리의 합은 2로 일정한다.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네. 여기에 x가 0에서 마이너스 2에서 0 사라고 한다면, 그러니까 이 사이 범위라고 한다면, 보세요. 이거는 x가 나올 테고 이거는 마이너스, 얘가 마이너스 x가 나올 테고 얘가 플러스 x 플러스 2가 나옵니다. 그죠? 2가 나온다고. 절대값은 거리 공식이다. 이걸 여기 유념하셔야 됩니다. 밖으로 1만큼 뻗어나가면 이 거리에도 1이 추가될 테고요. 그죠? 네. 아니, 여기로부터의 거리도 1 추가될 테고, 여기서부터 거리도, 이걸 넘어서 1만큼 더 추가됩니다. 그래서 2가 추가되게 돼요. 뭐, 그런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하고 싶고, 그죠? 여러분, 이런 걸 들어야죠. 뭐 가운데 정도 기준으로 합시다. 가운데 점 P가 있어요. 점 P가 있는데 점 P가 뭐 1에 있다고 합시다. 여기서 1 떠진 점. 그러면은 2로부터의 거리는 이거 더하기 이게 됩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여기가 A라고 한다면 A에서 P까지 거리가 이렇게 됩니다. 여기가 이제 5라고 한다면 5로부터의 거리는 이거 더하기 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개가 상쇄가 됩니다. 더하시면 이건 초등학교 때 했던 거야. 덧셈 뺄셈을 화살표로 설명했던 거. 그냥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가운데 지점 기준으로 그 지점까지 거리의 2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운데 지점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. 그죠? 마이너스 1이니까 거리의 합은 2 더하기 2에서 4가 됩니다. 이 지점이.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어쨌든 거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십시오. 선생님이 부등식 공부할 때 식을 보고 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서 이번 주 공부하실 때 그게 1차식이든 2차식이든 1차식이면 직선을, 2차식이면은 포물선을, 절대값이면 이런 거리를 계속해서 대입시켜 보세요. 그럼 얻어가는 게 되게 많을 겁니다. 자, 뭐
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되는 것은 부호가 다르거나 개수가 다를 때. 예를 들어서 797번처럼 2x 플러스 1 빼기 3x 마이너스 2 이거 하겠나. 798번처럼 2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Z값 설명도 이번 시험 기간에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. 처음이자 마지막에 더 이상 설명 안 할 거예요. 자, 보시면 꺾인 점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. 마이너스 1, 몇, 그 다음에 2, 몇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일 때 생각해보세요.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될 겁니다. 네, 기울기가 1이 되겠죠. 근데 꺾인 점을 보고 하는구나. 꺾인 점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1라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. 2면 여기가 0이고 여기다 넣으면 2, 3, 6 됩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마이너스 9까지 떨어집니다. 기울기만 마이너스 1로. 그다음에 그 사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겠죠. 그러니까 플러스 3 플러스니까 5로 기울기 5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. 2까지 아니 6까지 9에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에서 6까지 올라갈 겁니다. 둘 다 플러스면은 2x 마이너스 3x 그러니까 마이너스 1x 이렇게 될 겁니다. 나 뭐 잘못했나? 둘 다 마이너스. 둘 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3x가 기울기가 플러스 1이군요. 플러스 1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. 그림을 이렇게 그려집니다. 네, 꺾인 점하고 그래프 기울기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오른쪽 끝과 가운데 걸리게 되는 거고요.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양 끝에 걸리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절대값을 아까처럼 통합해서 풀 수가 없어요. 네. 이 경우는 마이너스 1, 여기 0되고 여기 3되네요. 1, 여기 0되고 여기 6되네요. 둘 다 없으면 마이너스 3x네요. 기울기 마이너스 3으로 3까지 내려옵니다.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이 사이 보면은 뿔 막 이렇게 된다. 그러니까 2 빼기 2니까 기울기 1로 올라가게 됩니다. 6까지. 네, 다 양수는 기울기 3으로 올라가게 되겠죠. 역시 상수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서 네, 걸린 지점이 다르니까 네. 그래프 그려서 섬세하게 푸십시오. 하지만 범위 나와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.